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상쾌한 오후입니까? 결국 국민이 이겼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모든 게 사필규정입니다. 저는 지난번 10월 9일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역사와 문재인의 전쟁, 대한민국과 문재인의 게임은 역사와 대한민국의 승리로 벌써 끝났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국 장관의 임명 초기서부터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다. 오늘 오전 동영상에서 조국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론되는 조국 퇴진의 시나리오, 그 몇 개 시나리오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오늘 조국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권 내에서는 상당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복기해 보면 제가 그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최저 41.4%, 반대가 56.1%, 찬반이 거의 4대 6으로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에게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 0.9%포인트 차이. 그런데 더욱더 쇼크는 지난주에 일간 조사에서는 하루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선 역전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오늘 발표됐지만 이것이 엠바고가 걸려서 주말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예정된 것이긴 하지만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긴급히 소집을 해서 검찰개혁안을 추인하고 오늘 조국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것은 조국 퇴진을 위한 마지막 세레모니 아니었겠는가. 아마도 이해창 당대표를 포함한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조국과 조율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한다. 그 이전에 몇 가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일주일 전이죠. 이낙연 총리가 이 민주당의 원로 14명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권노갑, 정대철, 이상수, 박실, 이런 전직 의원들입니다. 14명 중에서 10명이 조국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국룰 분열 사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대단히 어렵다. 14명 중에서 10명이나 조국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에게 이런 상황과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와 주말을 통해서 의원들이 민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많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곤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민심 공포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사퇴를 얘기하면 친문 세력, 이런 문파 세력의 공세를 받아서 공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낙천된다. 그러나 만약에 입을 닫고 있으면 지역구의 민심이 너무 흉흉해서 본선에서 떨어지게 된다. 한국당 후보에게 패하게 된다. 이런 식의 엄청난 공포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됐던 인물이나 정책을 둘러싼 진퇴 여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 집권당, 집권 세력의 의견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게 전달될 때
대단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 집권당은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3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여당은 당장 내년 4월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여당의 목소리는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총선 120일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7일서부터 시작이 되고 벌써부터 예비 후보 등록에 대비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 라이벌, 같은 당내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야당 후보들, 이런 라이벌들이 예비 후보 등록에 대비해서 벌써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여권은 재탕 3탕, 그동안 이미 다 윤석열 검찰에서 발표하고 이미 다 나온 것을 재탕 3탕 포장을 해서 어저께 당정회의를 하고 오늘 조국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는 마지막 의식을 서둘러서 치르고 이렇게 사퇴를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사퇴 입장문을 들여다보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는 없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한 절반 정도 잔뜩 얘기를 해놓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딱 3줄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 이런 스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뭐 급작스러운 무슨 질병이나 부상이나 겨우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인생 전반부에 걸쳐서 쌓여온 이른바 적폐, 원인도 오래되고 증상도 오래되고 그 결과와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그 오래된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딱 3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러니까 사과한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참으로 물러날 때까지도 민심과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상처와 젊은이들의 좌절, 박탈감 이런 것을 진정으로 마음의 3분의 1이나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잔뜩 자식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부인의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물러날 때까지 이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환자 코스프레. 조국이 물러나는 진정한 이유는 딱 이 대목에 있습니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국당에게 역전되거나 동률로 되어버리고 여당의 의원들은 선거 걱정을 하고 여권의 원로들은 긴 탄식을 내뱉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자신과 가족의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더 급속하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을 손절매한 것이고 조국은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절매와 포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이 물러났다고 해서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거대한 사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인에 대한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 조국은 법무장관직을 벗었지만 조국과 조국 가족을 둘러싼 스캔들의 유령은 이 정권의 끝까지 맴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